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백승현 연구소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승현 연구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바빠서, 네. 이제야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바빠서 행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요즘에 도장 분위기가 네. 인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어떠나요? 요새는 올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들어오는 걸로. 안 들어오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의 뭔가 우리 도장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인 현상인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관장님들이나 혹은 이제 또 친한 또 다른 이제 선후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담도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퇴간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이제 유치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유치부 친구들이 상담이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도장 관장님들께서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우리 난방비 올라가는 거, 대출이자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여파도 있고. 네.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과 복합적이겠지만, 이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죠. 이제 이번에 우리 연구하시면서 나온 내 얘기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학령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소 체감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올해 모든 관장님들께서 특히 그냥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인의 한 태권도장 근처에서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신입생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역시 이 반 규모가 거의 2개 정도, 3개 정도까지 거의 줄었었으니까 상당히 이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글을 작성을 하면서 되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얼만큼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일선 관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큰 위기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지금 내년 2024년이죠. 네. 2024년에가 2005년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또 2017년생 저희 첫째가 2017년생이거든요. 2017년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유치원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이 세대 수가 이 출생 인구들이 엄청나게 줄기 이제 시작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 더 그런 부분들이 체감적으로 내년엔 더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 내년이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태권도장들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11개 반, 네. 12개 반, 이렇게 한 학년에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 보면 진짜 2개 반, 3개 반밖에 없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요새는 저희가 이제 도장에 있는 메인 초등학교도 항상 9개에서 10개가 무너지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8개 반이 있긴 한데 알아보니까 한 반당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두 반이 아니라 거의 3반에서 4반 정도까지 줄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경쟁은 사실 도장의 숫자는 많이 줄지 않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도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앞으로 예견돼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제 글에 보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 2029년까지 초등학생 수 단순 계산표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입학하는 수가 저게 이제 출생아 수예요. 말 그대로 출생아 수. 이 수가 다 학교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민을 간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친구도 있을 거고 이게 35만 명이란 말이죠. 약.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6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대학교도 아니에요. 6년 뒤. 그러니까 향후 5년 뒤죠. 향후 5년 뒤면 이 숫자가 24만 9천 명. 그러니까 약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게 현실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은 출생률이 준다 그래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실이 딱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상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새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말 심각하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정말 체감이 되는 2023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된다고 하니 좀 고민이 많고 좀 생각이 많아졌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글에서 보시면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더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낳을 수는 그러니까 없죠. 이런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글에다 적으셨는데 직접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대안들인 거죠. 근데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인부, 그다음에 뭐 실버, 이렇게 수련층을 좀 넓혀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의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분명히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걸 변화를 한다고 한들 바뀔까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국기긴 하지만 대다수가 수련층이 유소년층이란 말이야. 유청소년층이란 말이죠. 그럼 인식 자체가 부모 지금 현재 성인들 혹은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권도장은 누가 다니는 곳?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많이 인식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필라테스나 복싱이나 이런 데는 누가 많이 다니죠 이러면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태권도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성인 태권도나 실버 태권도가 대안일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한 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바꾼다기보다는 교육 자체를 조금 더 태권도 전문화적인 교육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놀이에 치중돼 있던 수업들을 이 태권도 교육 자체를 좀 전문적으로 변화도 시키고 물론 이제 5, 6세나 5세에서 7세 유치부의 수업은 좀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태권도 수업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놀이에 편향돼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태권십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수업 모형 모델도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즐거움도 선사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고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실력도 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뭐 부모님들 또 거기서 점점 넓혀 나가면서 수련층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 더 고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만 사실은 수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줄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고급화라는 게 사실 막연하게 시범단, 품새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교육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더 개발을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대신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태권도 실력적인 면에서도 딱 봐도 태권도를 잘 배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급화가 뭐 품새 교육을 더하고 시범단 교육을 더해서 비용을 많이 받는 것도 고급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권도 교육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도 고급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 2024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책에 보면 초개인화사회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태권도장에서 교육할 때도 사실 다수를 놓고 그냥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세밀해졌잖아요. 네. 이제는 더 세밀해져야 된다. 더 한 명 한 명한테 더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 24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장도 고급화된다는 건 결국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몸에 대한 건강만을 챙기는 그런 도장이 아니고 이제 인성을 그리고 더 좋은 관계성과 사회성을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태권도장의 역할이 더 세졌는데 이제는 학부모의 이런 니즈도 좀 달라졌죠. 네. 대부분 다 이제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에 또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태권도장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태권도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내년에 네. 우리가 공표하고 아마 이게 되면 태권도장의 대박이죠. 정말 고급화에도 네. 정말 세밀한 그리고 초개인화사에 딱 맞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사실 입이 근질근질한데 왜냐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된다면 진짜 이게 업그레이드죠. 네. 이게 완벽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건 에볼루션. 에볼루션. 이거는 진화의 한 과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다른 거를 우리가 또 입히는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계획하는 게 된다면 이거는 에볼루션이 아닐까. 네, 에볼루션 혹은 레볼루션 혁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건 우리 다음 내년에 네. 전체 세미나에서 이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거기서 이제 하도록 하고 또 네.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구현을 또 해보고 네. 그게 잘 적용이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학령인구에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 뭐 새로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네. 준비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까요? 꼭 했으면 좋겠는가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이 돼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개인화 사회.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다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태권도장에서 많이 했던 뭐 손편지라든지 혹은 이제 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좀 느슨해지면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느슨해지면서 조금 손을 놓았던 이 레트로 감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나. 근데 그런 아날로그 감성들을 살짝 건드려주면 지금 이 디지털 사회 굉장히 방대한 이 디지털 사회에서 특히나 이 부모님들께서 좀 많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교육적인 이게 뭐 그냥 손편지를 써서 이런 게 아니라 교육에 담긴 내용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하나는 한번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태권도 교육에 있어서 돌아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담이 많이 줄고 전체적인 인구가 전년 대비 좀 감소는 했어요. 좀 감소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2015년도부터 이제 도장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해왔던 걸 쭉 봤거든요. 근데 반성한 점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진짜 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습관이 위기 때마다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돌아가다 보면 내가 잘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만족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잊고 살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체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감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태권도 교육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실력적으로 태권도가 전반적인 이제 모든 아이들이 실력적으로 조금 더 업돼야 고급화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뭐 태권도 자체의 실력을 태권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다음 12월에 작성한 글 중에 하나 키워드가 끈기예요. 끈기.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은 아이들이 쉬운 일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 한 번만 더 지금 더 짜내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태권도 실력 왜냐하면 뭐 5번 하는 것보다 10번 하는 게 더 좋아질 거고 20번 하는 게 더 좋아질 거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면 실력 자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인성 교육 부분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품새단도 운영하시고 네. 지금 영웅단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네. 이제 거기 친구들은 이제 교육비가 더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고급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뭔가 좀 더 전문적이거나 그렇죠. 그들이 선택을 해서 더 좋은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페이를 더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결국 그 고급화 안에서도 핵심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품새단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과에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은 결과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이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다. 이거를 모토로 저는 부모님들께도 어필을 드리고 제자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저희 코치나 그리고 사범님들께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성적에 절대 매달리게 하지 마라. 이 자체를 즐기게 하고 그런 즐거움이 스스로 따라오다 보면 결과는 따라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품새단을 만들고 시범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반 아이들이 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적인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교육적 쉽게 말하면 교육적 가치죠. 교육적 가치가 사실은 가치 그렇죠. 더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품새탄이라는 그 자체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영웅단도 사실은 그런 무보무식이나 그렇죠. 이런 교육적 가치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니까. 네, 가장 그게 크죠. 사실 실력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실력은 두 번째고 교육적 가치. 그러니까 저희 품새단의 모토가 태권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이들이 성적이 아니라 이 태권도 하는 자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가 첫 번째 목적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제 고급화, 프리미엄화 할 수 있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려워지기 뭐 이렇게 어디든지 다 태권도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경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살아남는 것은 그만큼의 또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듯이 태권도장도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더 이제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정답이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한번 정답이 지금 저희도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관장님들께서도 한번 뉴스도 한번 보시고 실제 이 표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번 인지도 해보시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11월호의 목적은 뭐 큰 해결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 같이 힘내서 이런 위기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이팅 하십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글을 쓰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부담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사실 저도 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봐주시지 말고 그냥 같이 고민하고 있는 관장의 생각을 적었다 생각해 주시고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